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전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소액 투자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 지역, 서울권역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입지적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리 소액 투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입지를 보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서울권역 안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 하면 어떤 지역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은 바로 용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 투자로 용산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역 분석 위주로 강의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장도 궁금하시겠죠? 저희 김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 후에 도움 받으시고 투자하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용산 재개발 투자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예정구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 신속통합, 용산에 있어서 재개발 투자할 때 왜 신속통합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예정구역, 확정구역이 아니라 신속통합이 추진이 될 수가 있는 예정구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지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 저희 김현중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생생한 정보, 모습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 이 투자 포인트죠. 용산에 있어서 이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용산 재개발 투자는 신통기 예정구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산구역이죠. 이 용산 지역 안에 다양한 재개발 형식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 안에서도 공모 확정 구역이 있죠.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으로 재개발 확정 구역, 공모 확정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 확정 구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용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각종 규제가 뭉쳐있는 곳이 바로 공모 확정 구역입니다. 이 각종 규제라 하면은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권리산정 기준일,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 이런 각종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공모 확정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나요? 말 그대로 실거주로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갭 투자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용산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접근해서 향후의 재개발에 따라서 큰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투자 금액이 높아지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구역은 피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액 투자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가능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아타운으로 공모가 확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경우 매물을 팔려고 할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거의 대부분 매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매물을 다시 걷어들인다. 그리고 나서 정말 급하신 분들이죠. 급하신 분들의 경우는 매가를 올려서 팔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매가도 올라가고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투자할 수가 있는 매물이 정말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확정 구역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우리는 신통기 예정 구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왜 신통기에 투자를 해야 되냐? 갭 투자가 우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보다는 이 용산 투자 금액이 조금은 높습니다. 조금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갭 투자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통기죠. 신통기의 확정 구역은 어떤가요? 이렇게 신통기획으로 확정 구역으로 변했을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통기 확정 구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정구역, 신속통합으로 추진이 가능한 예정구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 선정 기준이 요번에 강화가 됐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습니다. 모아타운 선정 기준이 강화된 영상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왜 모아타운 선정 기준이 이렇게 강화가 됐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에 있어서 선정되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보다는 신속통합구역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정말 앞으로는 모아타운 선정되기가 정말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 접수 방식 재개발에 있어서는 신속통합이 오히려 더 개발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공급이 급감합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정말 노래를 부르다시피 할 정도로 공급이 급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6년, 27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급을 빨리 할 수가 있는 모아타운이 선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공급은 해야 돼. 근데 빨리 될 수가 있는 신속통합으로 앞으로는 거의 주로 선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통합을 중점을 두고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신속통합이 확정이 된 구역의 경우는 이미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전세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매매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확정 구역의 경우는 매매가만 용산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8, 9억씩 나갑니다. 그런데 전세가는 어떻죠? 2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죠? 거의 4억 이상 들어갑니다. 4억이라고 하면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가격만큼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신속통합이 주로 재개발 형식으로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통합, 용산에서 신속통합이 추진이 될 수가 있는 구역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용산 다음 선정 지역은 어디일까요? 얼마 전에 동호감 1구역이 최근에 신속통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 안에서 그리고 용산 안에서 많은 자치구가 신속통합으로 공모 접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호감 1구역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 동호감 1구역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는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 김 과장님이죠. 김 과장님이 동호감 1구역이 왜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이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거죠? 동호감 1구역이 최근에 선정이 됐고 이 동호감 1구역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신속통합이 어디가 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 구역을 찾아서 투자의 방향을 소액으로 미리 선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크게 발생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신속통합, 용산 안에서 신속통합으로 다음에 선정이 될 구역은 어디일까요? 우선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개발 호재가 받쳐주는 지역, 그 다음에 임대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서 미리 선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구역이 바로 신속통합으로 다음에 선정이 될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에게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암동 구역의 경우는 신속통합으로 지금 1구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1구역의 경우는 남산하고도 가깝고 서울역하고도 가깝고 용산공원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구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후암 1구역이 그전까지는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될 때는 45m까지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요번에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이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바로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게 선정이 된 정말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현장에서 저희 김 과장님이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건 말고도 선정 이유가 이제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기 2구역도 있고 3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역이 이쪽 구역으로 선정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투자를 하시면은 안 된다. 왜? 이쪽 구역의 경우는 지금 신축 비율이 너무 많아서 이 구역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3구역의 경우는 지금 매물이 식어 말랐습니다. 정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구역이 바로 이 후암 3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다.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구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후암 1구역이 선정이 된 가운데 다음 선정 구역이 어디냐? 저희 김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후암 1구역을 설명해 드리면서 다음 구역이 어디가 될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함께 설명 같이 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팩트 체크까지 함께 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김 과장님을 불러보도록 할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돈 되는 현장의 김현중입니다. 현재 시간 한 8시 9분 정도 됐고요. 지금 요즘 폭염경보가 계속 나올 정도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임장 나왔습니다. 사실 임장이란 게 날씨 좋을 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여름에는 뭐 더워서 못 나오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나오고 뭐 이것저것 다 빼다 보면 사실 1년에 임장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지역에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완전 무장하시고 바로바로 현장을 밟으셔야 돈 되는 현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직장인분들이나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임장한다는 게 사실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돈 되는 현장이 대신 임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가볼 현장은 후암동 30번지 일대, 최근에 신속도합계획이 최종 선정된 동후암 1구역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할 건데, 동후암 1구역의 향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될지, 동후암 1구역의 현재 투자금, 선정 전후로 시세 변화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다음 용산에서 신속통합계획이 선정될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한번 임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좌우명이거든요. 제 핸드폰 배경화면인데,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게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백날 사야지, 뭐 임장 나가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그럼에도 뭐 좋은 아파트를 살기를 꿈을 꾼다? 허황된 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시죠. 더워. 일단 후암동은 과거부터 정말 많은 재개발을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남산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문제였죠. 사업성 문제로 매번 고배를 겪다가 최근에 고도 제한이 기존 7층에서 15층까지 최대 45m까지 완화가 됐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사업의 급물살이 타서 올해 1월에 75%의 높은 동의율로 신속통합계에 접수가 됐고, 올해 7월에 최종적으로 신통계에 선정이 됐습니다. 후암동이 표고차가 50m에 달할 정도로 진짜 구릉지가 심하거든요. 오늘 임장하시면서 구릉지가 진짜 많을 거예요. 오늘 운동화, 시청자 여러분도 동후암동 임장 오실 때 꼭 운동화가 필수입니다. 운동화 꼭 신고 오시고, 정말 구릉지가 심한 저층 노후주거 밀집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시죠. 사람 지나가다가 거미줄 머리에 닿이겠다 그죠. 저도 아까 간당간당 했어요. 올라올 때 정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 저희가 지금 동후암 1구역 끝자락 쪽에 올라왔는데,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고차가 50m에 달할 정도로 경사가 진짜 심하죠.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조금 올라왔는데도 힘드네. 앞으로 동후암 1구역이 최고 11층에 1800세대 진행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 남산조망, 용산공원조망의 1800세대 대단지다. 사실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생수 배달 올 때 진짜 힘들겠다 그죠. 생수 막 6개씩 들고 이런 데 다닌다고 생각해. 겨울철에 얼마나 위험하겠어. 그렇죠? 와, 이게 진짜 현장을 밟아봐야, 사실 인터넷으로 경사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실제로 밟아봐야 이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음은 작년이랑 재작년에 동후암 1구역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물건지 있거든요. 거기 오랜만에 한번 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추천드렸던 현장 쪽에 가고 있는데 진입로가 엄청 좁아요. 제가 처음 임장 나왔을 때가 겨울철이었거든요. 여기도. 근데 빙판길도 심해가지고 여기서 차를 한번 긁었었어. 여기 들어가다가. 진짜 이거 대표님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비밀입니다. 한번 긁었었거든요. 나가면 아시죠? 아이씨, 안 되지. 나가지 마. 안 돼. 와, 그때는 내가 그 회사 차에 적응도 안 돼 있었던 때라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내가. 이거 봐. 이 재개발이 안 될 수가 없죠, 사실 이러면. 이런 데가 좀 재개발을 시급하게 해줘야죠. 그냥 지형 같은 거 보면 정말 한남뉴타운이랑 비슷하다고 보여줘요, 저는. 딱 한남뉴타운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차 진입도 힘들고, 빨간색 벽돌도 많고. 와, 이거 아찔하다. 오, 한 거 아니야?
오늘 처음 봐. 여기 있어? 조금 있어. 씨. 오, 안 되는데? 투싼이 이 정도인데, 와. 저희는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정말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생생하게 리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쭉 가면 될 것 같지 않냐? 한 번만 더 해볼게. 봐봐, 되잖아. 여기가 좋았던 게 지하 주차장이 있어. 지하 주차장에서 또 엘리베이터 연결돼 있거든요. 지상 주차장도 따로 있어. 넓네요. 그러니까요. 이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해가지고 세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빌라를 처음 봤어요, 저는 진짜. 저희는 이렇게 투자 추천도 드리지만 사후 관리가 가능한 매물들을 위주로 추천드리다 보니까 좋죠. 최근에 용산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 중에 거의 모든 구역들을 다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청파동이나 서계동, 그 원효로 오늘은 동암동까지 이렇게 재개발이 선정이 되고 나서 정말 고객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연락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이 업을 선택하기 잘했다, 정말 뿌듯하고 정말 보람찬 것 같습니다. 그 매매가가 그 당시에 한 5억 5천만 원 정도의 추천을 드렸던 지역인데 지금은 신속통합계획이 선정이 되자마자 거의 비슷한 컨디션 기준의 빌라가 지금 호가는 한 6억 5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막 신속통합계획이 선정된 상태인데도 가격 상승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뭐 정비 계획이나 정비구역 지정, 뭐 재개발 단계가 진행되면 될수록 시세 차익은 엄청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신속통합계획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금은 계속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이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아직 안 묶이지 않았어요? 묶였어요. 언제부터요? 이번 주에 묶였어요. 아, 이번 주부터? 네, 벌써 났어요. 이게 8억 5천? 대지 몇 평짜리? 이게 막 10평 정도 같다. 더 저렴한 건 없어요? 네, 이런 거 없어요. 8억 5천, 9억 이런 거밖에 없어요. 공구하면 1구역 네. 좀 저렴하게 투자해달라는 지금은 없죠. 오늘 어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차도 의미 없어요. 싼 거 없어요. 그럼 매물도 다 걷어드렸겠네요, 소유주가. 걷어들이진 않았는데 그런 자체가 없어요.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동호함이 1구역, 2구역, 3구역 있잖아요. 3구역, 2구역, 1구역 순으로 1구역이 고도가 제일 높거든요. 1구역은 전체다가 그래요. 근데도 신기한데 전세 잘 나간다. 그건 저는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만큼 서울역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빙판길에 염화칼슘 이런 거 뿌려줘야겠다. 여기가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3층에서만 봐도 뷰가 진짜 좋아. 제가 이 뷰를 좀 담아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아쉽다. 네, 최고 11층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동호암동이. 뷰는 뭐 정말 끝내주겠다, 그죠?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후암동 추천드리면서 욕도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남산 바로 밑에 있어서 개발이 안 된다, 사업성 안 나온다, 거기 묵히면 뭐 20-30년 걸린다, 나쁜 말로 정말 사기꾼이다 라는 말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도 제한 완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엄청 과거 전부터였어요. 그 당시에도 저희도 앞으로 서울시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게 좀 눈에 보였으니까 용산에서 남산 조망에 한강공원 조망에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다, 뭐 재개발이 사실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시기상의 문제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 내 최상급지 입지는 언젠간 재개발이 된다. 항상 말씀드리는 재개발 투자의 3요소가 뭐예요? 입지, 노후도, 개발 가능성.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상권의 여부나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관리 계획 등을 좀 판단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저희 특강 시간에 오시면 그런 것도 상세하게 다 설명해 드리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빌라 매수할 때 저는 그 최저층 사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층 1, 2층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누수. 사실 2층에 물이 새면 보통 3층에 문제가 크고 1층에 물이 새면 2층에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재개발 특성상 장기간 세를 맞춰야 되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다면 최저층 1, 2층을 사면 좀 유리할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사실 신축이라면 좀 의미 없는 얘기기도 하고, 어쨌든 비슷한 조건의 낮은 가격이면 최저층 빌라를 추천드립니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다 좋은데 근데 신축은
그래도 그나마 구축보다는 그런 영향이 좀 덜한데 구축은 좀 심하죠. 그래서 보통 구축 사시는 분들은 최저층만 고집하시는 분 많으세요. 일부러. 신축은 뭐 비슷한데 그래도 향후에 좀 미래를 생각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면 최저층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꿀팁이죠. 근데 동암동에 이런 집이 허다해. 빨간 벽돌 아니면 이런 집들이야 다. 맞죠? 맞아요. 근데 누구나 처음부터 강남 아파트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초년생 분들, 투자금이 비교적 적은 사회초년생 분들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나 상급지에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데, 누가 봐도 일산 아파트보다 분당 아파트가 가격이 높고 노원구보다 광진구, 광진구보다 용산구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한도 내에 최상급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강남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백날 왜 재개발 빌라만 주구장창 얘기하겠어요. 서울 상급지에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 빌라 투자밖에 없어요. 다른 소액 투자 방법이 있다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산 살아서 남산공원 자주 오거든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남산공원 바로 앞이 동암동이잖아요. 입지는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여기에 11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뷰도 뷰지만 위치가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후암초등학교인데 후암초등학교 지대도 진짜 높다.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뷰 너무 이쁠 것 같은데, 그쵸? 또 이런 데서 학생들이 공부하면 얼마나 학습 효율이 올라가겠어. 아, 남산도서관이다. 제가 작년까지 공중사, 공인중개사 준비할 때 여기서 맨날 공부했었거든요. 진짜 추억이다. 남산도서관에 돈가스 진짜 맛있거든요. 후암동 임장 오셨을 때 남산도서관 돈가스 맛있습니다. 싸고 맛있어. 그리고 리뉴얼 된 지 얼마 안 돼서 건물도 진짜 깨끗하거든요. 아,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 단점을 굳이 뽑자면 보신 것처럼 구릉지가 굉장히 심했던 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동암 1구역의 구역 면적이 한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 끝에서 서울역까지 경사도 심한 것도 있고 도보권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좀 단점도 있고, 사업구역 근방에 이제 후암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요즘은 또 초품화가 대세잖아요.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위치에서 있어서 그 점도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다. 그거 제외하고는 뭐 최고의 입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출근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진짜 부동산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오늘 또 새삼스럽게 좀 느끼네요. 남들 출근할 시간에 우리는 일이지만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정말 전업으로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오늘 동호암 1구역 둘러봤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겨울에 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많이 왔는데 방송에서 임장하는 거랑 그냥 임장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동호암 1구역 오늘 둘러봤는데 앞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예정이라서 이제 소액 투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용산은 끝났어, 이제는 비싸서 투자 못해,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저희가 임장을 왜 다니겠어요? 앞으로 이 동호암 1구역처럼 개발이 될 곳을 소액 투자 가능한 곳을 찾으려고 저희 돈 되는 현장에서 계속 임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호암 1구역처럼 남산 조망에 용산공원 조망까지 가능한 대단지에 동호암 1구역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역세권과 초품화까지 끼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To be continue, 다음 임장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되는 현장의 김현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끼셨나요? 저희 과장님이랑 PD님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후암동 자체가 언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임장 활동하기에 상당히 힘든 곳 중에 한 곳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제가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보게 되면은 용산 안에서 재개발 예정지 신속 통합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는 지역, 2억대의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용산에서 지금 7투 2억에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 있나?
없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 안에서도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2억대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그런데 중요한 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세훈 시장 강남 3구 용산구 전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8월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8월 공급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재개발 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공급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대책이 시장에 그렇게 뚜렷하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것을 한답니다. 바로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아예 투자 수요를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기사 내용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전체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무엇인가요? 바로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택은 실거주로 가고 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을 재개발 투자로 접목을 했을 때에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갭 투자는 임차인을 맞추고 나는 소액으로 접근하는 투자 방법이죠.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그런데 용산구 전체가 갭 투자로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8월 공급 대책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플랜 B라고 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을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기 이전에 빨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신속 통합으로 다음 구역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구역에 개발 호재가 탄탄하면서 임대 수요가 받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가능성까지 높은 구역, 그 구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그 구역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구역이 어디인지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 사무실에 직접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면서 임자 활동까지 하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용산 소액 투자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용산 전체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일 확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기 이전에 재개발 쪽으로 용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의 경우는 빨리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상담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대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